재즈 영화 음악 베스트 28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 영국에서 발매되고 있는 고전 음악 전문 잡지 클래식 CD는 2010년 11월호를 통해 고전 음악가 중 재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음악가는 단연 바흐이다라고 추천한 바 있다. 일부 음악 비평가들은 이 같은 고전 음악의 영향을 받은 재즈의 제3의 흐름이라는 용어를 붙여주기도 한다. 입술이 두꺼워 사치모라는 애칭이 붙은 루이 암스트롱도 일찍이 1955년 오드 어게인스트 투모로우에서 사운드 트랙을 담당했다. 이 작품은 로버트 와이지가 메가폰을 잡은 SF극으로 영화 주제곡은 재즈 같지 않고 마치 피아노와 철금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발전한 듯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프랑스의 육체파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를 발굴했던 로저 바딘 감독의 1959년작 노선 인 베니스라는 영화도 루이가 배경음악을 담당했다. 삽입곡 중 원 네버 노우즈와 더 골든 스트라이커 등은 지금도 세계 각국의 오케스트라, 악단들이 단골로 즐겨 연주하는 곡으로 각광받고 있다. 재즈 트럼펫 연주가 마일즈 데이비스는 1995년 11월 23일 향년 63세로 작고한 루이말 감독의 초기작인 사형대의 엘리베이터를 위해 훌륭한 배경음악을 작곡해준 바 있다. 전위적 재즈 악단으로 불리는 라우나지 리자드 악단에서 활동했던 존 루리 단장은 독일 출신의 짐 자무시 감독의 모든 영화의 주제음악을 작곡해 연출자의 일관된 영상 스타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체코 출신 밀로스 포만 감독의 레그타임의 배경음악은 로커에서 영화음악 작곡가로 변신한 랜디 뉴만이 맡았다.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이 흐느적거리는 재즈 리듬을 담아낸 같은 클럽에서는 맹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최고의 재즈 연주인으로 손꼽히는 듀크 엘링턴의 더 무처와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 투들 등의 명곡을 자신의 스타일로 편곡해 극중 배경지인 같은 클럽 전경을 보여줄 때 배경곡으로 흘러나오도록 연주해 준 바 있다. 1990년대 들어 재즈를 삽입한 영화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복고풍 리듬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을 엿볼 수 있게 한 대표적 영화로는 차세대 재즈 연주인 해리 코닉 주니어가 전곡을 담당했던 로브 라이너 감독의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들 수 있다. 영화 속 배경음악 대부분은 1950년대 뮤지컬 전성기에 유행했던 번납 포미, 레츠 콜 더 홀 싱 오프, 오톰 인 뉴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곡들은 40대 이상 중년 관객들에게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비밥 시대의 유행가인 스톰핑 앳 더 사보이는 추억의 감정과 낭만의 정서를 가득 전달해주고 있는 곡이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는 빌리 크리스탈과 맥 라이언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미러를 나누게 되는 과정에서 쓰여 사랑의 테마로 적절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1990년대 최고 재즈 뮤지션으로 평가받는 데이브 그루신이 테마곡을 맡은 에디 듀친 스토리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 피아니스트 겸 밴드 리더로 주가를 높였던 재즈 연주자 에디 듀친과 여가수의 사랑을 소재로 한 음악 영화이다. 이 작품에서는 사랑의 테마곡으로 투 러브 어게인이 흘러나오는 것을 비롯해 맨하탄, 샤인 온, 하비스트 문, 인 머스트 비 트루 등이 화면을 채색해 주어 재즈 애호가들의 갈채를 얻어낸다. 이처럼 재즈는 지나온 시절의 추억을 소재로 한 영화의 배경 음악으로 삽입돼 관객들에게 재즈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지 하나의 유행으로 치부돼 재즈를 폭넓게 확산시키는 데는 기대 이하의 효과를 거두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렇지만 흑인들의 정신적 지주 스파이크 리 감독의 크루클린은 빈민가의 표상인 1970년대 브루클린을 배경으로 흑인 트럼펫 연주자의 고단한 삶을 다뤄 흑인의 음악적 재능과 1980년대 미국 대중음악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다는 극찬을 받아낸다. 마일즈 데이비스의 올 블루스와 존 콜트레인의 고, 러브 슈프림 등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유행했던 재즈 명곡들이다. 비록 백인들 위주의 영화 비평가들로부터는 혹평을 받았지만 재즈 음악 팬들이라면 한 번쯤 관람해볼 만한 우수작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미공개된 헨리 윙클러 감독, 빌리 크리스탈 알란 킹 주연의 1988년 작품 메모리즈 오브 미는 1940년대부터 1950년대 스윙, 재즈의 황금기를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클라리넷 연주자 벤이 굿맨의 추억의 연주곡들을 배경곡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이다. 사운드 트랙을 통해 배트타임 브림즈 샵 1, 아베의 네비 두 디어 싱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단편적으로 거론했지만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재즈를 소재로 한 영화 가운데 상업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성취한 작품들이 이외로 많다는 것이 서구 영화 비평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렇지만 이들 작품이 줄거리와 재즈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눈에 띄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악보도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특징인 재즈. 음악의 속성이 처음부터 완벽한 구도와 계획 안에 만들어지는 영화 매체의 특성과 융합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취약점 때문에 영화 화면에서 사용되는 재즈는 연주곡 자체의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대부분 주인공의 심리나 분위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동시에 영화에서 재즈가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때이기도 하다. 참고로 미국에서 발간되는 영화 음악 전문지 사운드 트랙 쿼터리가 추천한 영화 역사상 재즈 연주인을 소재로 했거나 재즈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주목을 받았던 대표적인 영화 28편을 소개한다. 재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 음악 애호가라면 필독해야 할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1. 글렌 게리 글렌 로슨 부동산 세일즈맨들의 냉혹한 경쟁을 그린 작품이다. 중성의 목소리로 스트리트 오브 드림을 부르는 사람은 트윈 픽스에서 가수로 출연했던 흑인 재즈 가수 지미 스코트다. 회색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남자들끼리의 냉혹한 승부 세계에 그의 노래가 연민을 보내는 듯하다. 2. 글렌 밀러 스토리 1930년대 전성기를 구가했던 스윙 재즈 시절 트럼본을 바탕으로 재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1944년 비행기 사고로 요절한 글렌 밀러의 일대기를 그렸다. 주연을 맡은 제임스 스튜어트가 근 6개월간의 혹독한 훈련 끝에 글렌 밀러가 환생한 듯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어 갈채를 받았다. 루이 암스트롱이 특별 출연해 글렌 밀러와 배신 세인트 블루스를 연주하는 장면이 압권이다. 3. 니나 릭 배송 감독의 1991년 니키타를 할리우드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이다. 건달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던 20대 여성이 살인죄로 체포된 뒤 정보기관에 의해 혹독한 훈련을 거친 뒤 정책적인 킬러로 양성된다. 본의 아니게 살인 청부업자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여주인공이 마음을 달랠 때마다 듣는 곡은 195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재즈 보컬리스트 니나 시몬의 히어 컴즈 더 선을 비롯해 I want a little sugar in my bowl, Feeling good, Black is the color of my true love's hair 등의 노래들이다. 4. This boy's life 2차 대전이 종전됐지만 아직도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1950년대 워싱턴주 자유분방한 성격의 이혼녀 캐롤린 앨렌 바킨과 아들 토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들 사이로 친절하고 마음씨 착한 아저씨 드와이트 로버트 드 니로가 끼어든다. 하지만 의부사보지가 되자 그는 아들을 구타하고 집안을 일순간 공포에 몰아넣는 폭군으로 돌변해 10대 소년의 성장 과정에 상처만 남겨준다. 토비아스 울프의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했다. 극중 상황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실제 성장 과정과 매우 흡사해 그가 실감나는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제작 후일담도 전해진다. 1950년대 재즈 히트 차트에 올랐던 에디 코플란의 썸머타임 블루스가 테마곡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음악 담당 카터 버웰은 코엔 형제 감독들과 콤비로 활동하는 작곡가이다. 넷 킹 콜, 에버리 브라더스 등이 발표해 1950년대부터 1960년대 히트 차트에 등극했던 추억의 이지 리스닝 팝 선율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청각을 호사스럽게 만들고 있다. 화면을 유심히 보면 다소 낯선 영상 기법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의 시력을 최대한 넓혀 화면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클레어몽트 스코프 촬영법을 시도한 최초의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5. 라운드 미드나잇 파리의 유서 깊은 재즈 클럽인 블루 노트의 초빙을 받고 연주를 펼치는 미국의 색소폰 연주자 데일 터너 덱스터 고든, 프랑스 청년 프란시스 프랑소와 크루제 터너의 음악을 열렬히 추종해 교우 관계를 갖게 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게 된다. 재즈 피아니스트 버드 파웰과 테너 색소폰 주자 레스터 영의 실화가 바탕이 됐다고 알려졌다. 허비 행콕이 피아노 연주자, 에디역, 퓨전 재즈계의 거물, 존 맥너프린이 기타 연주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군내 이역, 여기에 테너, 색소폰 연주자 웨인 쇼터 드러머, 빌 히긴스 등 실존 블루 노트 레이블 연주자들이 카메오 출연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도 재즈 음악 팬들에게는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6. 러쉬 라이프 1994년 에미상 작곡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전편에 재즈 명곡이 흘러나온다. 미스테리오소, 체로키, 워킨, 점프드 스프링, 올터링 유아 등이 청각을 자극시켜주고 있다. 트랙 중 블루노트, 버드랜드, 빅모먼트 등은 작곡자 레니 니하우스가 극중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만든 재즈 연주곡이다. 색소폰 연주가 알 고르키 제프 골드브럼과 트럼펫 연주가 버디 포레스트 휘테커는 재즈계에서는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연주가들이다. 하지만 늘 두통에 시달리던 버디는 자신이 뇌종양에 걸린 것을 알게 된다. 죽음을 앞두고 생애 최고의 연주회를 갖고 싶다는 버디의 소망에 따라 알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연주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빙해 의미 있는 연주회를 개최한다. 알과 버디는 이 세상 마지막이 될 듀엣 연주를 혼신을 다해 펼치고 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버디가 은근히 사모하는 알의 아내 제니스 캐시 베이커가 지켜보고 있다. 7. 레이지 인 할렘 미시시피 출신 투기꾼 이마벨로빈 기븐스는 감추어 두었던 상당량의 황금을 처분하기 위해 할렘가로 건너온다. 이때 순진한 마마 보이 잭슨 포레스트 휘테커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짐 자무시 감독의 천국보다 낯선에서 테마곡 아이프, 더 스페론 유를 불렀던 스크리밍 제이 호킨스가 장의사로 출연하여 이목을 끌어냈다. 척 베리, 제임스 브라운 등의 목소리가 1950년대 뉴욕 할렘가의 풍경을 연상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 8. 레인맨 자폐증 형에게 부친의 막대한 재산이 상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동생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 가진 시도를 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동생은 돈보다도 소중한 깊은 혈육의 정을 깨닫게 된다. 형제가 도박 도시 라스베가스에 도착해 휘황찬란한 불빛을 받으면서 가슴 설렐 때 흘러나오는 곡은 아론 네빌의 스타더스트. 카지노에서 주사위 도박을 하다 직감력을 발휘해 거액의 돈을 따자 흥에 겨워 춤을 출 때 흐르는 곡은 에타 제임스의 앤 라스트이다. 오프닝 곡으로 흥겹게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벨스타즈의 아이코 아이코. 자동차로 아리조나 주를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장면에서는 루 크리스티 육성이 실린 스탠더드 재즈곡 비욘드 더 블루 호라이즌이 흐르고 있다. 조경이 잘 된 가로수 길을 형제가 걸어가고 라스베가스를 향해 자동차를 질주하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전자 배경음악은 한스 짐머 작곡의 리빙 월브루 온 더 로드이다. 9. 렛츠 겟 로스트 오늘날 재즈 연주 기법은 챗 베이커가 구축해 놓은 것이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재즈 트럼펫 주자 챗 베이커의 일생을 다큐멘터리 자료를 가미해 공개한 전기 작품이다. 사진 작가 출신 브루스 웨버가 연출을 맡아 챗 베이커의 음반 녹음 작업과 공연장 모습,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꾸밈없는 사생활 등을 담고 있다. 챗 베이커의 생전에 공개될 목표로 작업이 진행됐지만 그가 1988년 5월 13일 향년 58세로 타계하는 바람에 후반 작업을 보완해 공개하는 곡절을 겪는다. 아카데미 장편 기록 다큐멘터리 부문에 후보작으로 오르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사망 당시 챗 베이커의 손에는 트럼펫이 쥐어져 있어 전설적인 재즈,
트럼펫 주자라는 명성을 죽음의 순간까지 입증시킨 일화로 언급되고 있다. 10. 로미오 이즈 브리딩. 데이브 그루신에 이어 재즈 전문 영화 음악 작곡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마크 아이샴이다. 그가 살인 대가로 제시한 성적 접대를 받기 위해 자신이 파멸할지도 모를 위험한 게임에 빠져드는 뉴욕시경 조직 범죄 담당 형사의 행각을 펼쳐주고 있다.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재즈풍 선율에 휘말려서 펼쳐지는 돈, 섹스, 탐욕의 세기말적 누아르라는 선전 문귀를 내걸고 공개됐다. 부패한 경찰과 범죄 혐의자 집안의 육감적인 여인을 만나 파국을 자초하는 정념에 빠진다. 이들의 행각 뒤로 전자악기와 트럼펫, 색소폰, 피아노 등 재즈의 기본적인 악기를 총동원한 흐느적거리는 재즈 리듬이 필름 느와르의 진수를 선사하고 있다. 11. 모베터 블루스. 브랜포드 마살리스가 연주한 테마곡 모베터 블루스는 국내 FM 라디오, 영화 음악 프로그램의 시그널 뮤직으로 사용되면서 영화보다 음악이 먼저 알려지게 된다. 흑인 연출자 스파이크 리가 한 흑인 재즈 연주자의 불운한 삶을 인종차별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브랜포드 마살리스 외에 트럼펫 주자 테렌스 블렌차드 등이 세이 헤이, 노크드 아웃 더 박스 등을 연주해주고 있다. 블리크 덴젤 워싱턴 에인 클라크 역은 현역 재즈 가수 신다 윌리엄스가 직접 출연해 할렘 블루스를 불러주고 있다. 12.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중년의 사진 기자와 평범한 가정주부가 3박 4일의 짧은 만남 속에서 나누는 애절한 사연이 레니 니하우스의 블루스 리듬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다. 두 남녀가 나이트클럽,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블루스 리듬, 그리고 부엌에서 춤추는 장면 등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도 아이즈, 다이아나 워싱턴의 I will close my eyes, 바바라 루이스의 베이비, I am yours 등은 중년 남녀의 로맨스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재즈에 대한 음악적 감각이 아마추어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수록 곡 중 사랑의 테마 도 아이즈를 레니 니하우스와 공동 작곡해 음악적 수완을 과시한다. 음반 발매사도 그가 운영주로 있었던 독립 프로덕션 말파소가 명문 레코드 워너 브라더스와 공동 출시했다. 13. 벅시 말론. 미국 역사에 있어 갱스터들의 움직임이 가장 기승을 부렸던 1930년대 금주법 시기를 배경으로 했다. 도박 도시 라스베가스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벅시 말론과 그를 둘러싼 마피아 집단, 이들의 활동상을 아역 배우들만을 출연시킨 뮤지컬 스타일로 풍자의 감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번뜩인 작품으로 공인받는다. 조디 포스터가 택시 드라이버에서 보여주었던 육감적인 자태를 드러내며 부르는 투모로우 외에 사운드 트랙 작곡가 폴 윌리엄스의 솜씨가 녹아있는 벅시, 말론 등이 향수에 젖은 재즈곡으로 기억되고 있다. 14. 베니 굿맨 스토리. 1930년대 스윙 재즈의 황금기를 수놓았던 클라리넷 주자 베니 굿맨의 음악 인생을 담은 전기 영화이다. 베니 굿맨 역은 스티브 알렌이 맡고 있다. 극중 흘러나오는 곡은 베니 굿맨이 직접 연주했던 곡이 활용됐다. LA 명소인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최초의 재즈 연주인으로 등극한 베니 굿맨이 그곳에서 연주했던 원 어클락 점프가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재현되고 있다. 15. 블루스를 부르는 여인. 블루스 여왕으로 불리는 흑인 여가수 빌리 할리데이의 불운한 일대기를 다룬 전기 영화. 그녀를 숭배했던 흑인 여가수 다이아나 로스가 빌리 역을 맡아 선배 여가수의 파란만장한 음악 인생을 열연해주고 있다. 18세의 베니 굿맨과 협연할 정도로 발군의 가창력을 과시했던 빌리 할리데이는 카운터 베시, 레스터, 영 등 1급 재즈 연주자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스타덤에 올랐지만 술과 약물 중독에 빠져 쇠락의 길을 걷다 겨우 44세의 나이로 요절해 드라마틱한 인생을 마감한다. 프랑스의 영화 음악 작곡가 미셸 르그랑이 흑인 재즈 여가수의 생애를 묘사해주는 적절한 배경음악을 작곡하여 음악계에 관심을 모았다. 16. 빅스. 1920년대 재즈계에서 코넷 연주자로 한몫했던 빅스. 바이더백의 28년이라는 짧은 음악 인생을 다룬 전기 영화이다.
백인이었지만 흑인들에게도 폭넓은 사랑을 받았던 그는 찰리 파커와 마일즈 데이비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음악가로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다. 17.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재즈와 영화의 교류를 시도하면서 신의 재즈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의미 깊은 작품이다. 사장 부인 플로렌스의 정념의 노예가 된 줄리앙. 완전 범죄로 사장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하지만 살인 증거인 밧줄을 가지러 건물로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만다. 이때 건물 밖에 주차해 놓은 줄리앙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루이와 베로니크는 밤새 돌아다니다 우발적 살인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남편을 없애려는 탐욕스런 중년 여인의 꾀임에 빠져 청부업자로 나선 한 청년. 살인 현장을 빠져나오다 자신의 자동차를 훔친 이들이 사망사고를 일으키면서 살인 혐의를 받게 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감독은 도덕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 인간 군상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싶었다는 연출론을 밝혔다. 재즈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에 온 마일즈 데이비스는 당시 서서히 발하던 누벨바그 영화 운동의 선두주자 중 한 명이었던 루이 말 감독의 전격 제의로 총 26곡에 달하는 쿨 재즈곡을 만들게 된다. 18. 스윙 키즈. 베니, 굿맨, 듀크 엘링턴, 카운티 베시 등이 흥겹고 경쾌한 재즈곡을 들려주었던 1930년대가 배경이다. 주로 흑인들이 주도했던 재즈는 독일의 히틀러 정부가 인종, 차별 차원에서 퇴폐적 자본주의적이라는 이유로 금기시해왔다. 영화는 이에 반기를 들고 재즈에 심취한 독일 청년들을 묘사하고 있다. 엑스트라 나치 장교 게타포 역으로 나오는 이는 영국 영화계에서 제2의 로렌스 올리비에로 불리는 케네스 브레너이다. 타이틀 스윙 키즈는 1차 대전 중 히틀러 정권에 협력하지 않았던 일단의 독일 젊은이들을 지칭한다. 19. 야망의 함정. 명문 법대 출신 신참 변호사. 의욕을 갖고 입사한 법률사무소가 마피아 집단과 결탁돼 있다는 약점을 악용하는 모습을 통해 법률 만능주의에 빠진 미국 사회의 부조리 한 단면을 꼬집은 작품이다. 데이브 그루신이 사운드 트랙 작곡을 맡아 재즈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수록 곡 중 재즈 기타리스트 로벤 포드와 그가 이끄는 블루 라인이 화음을 맞춘 스타트 잇 업, 블루스 더 데스 오브 러브 앤 트러스트, 컨트리 가수 라일 로벳의 머니, 낸시 그리피스의 네버마인드 멤피스 스톰프 등이 컨트리, 블루스, 재즈의